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저는 호르몬들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비타민 D, 세로토닌,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 등등. 우리 몸은 호르몬이라는 조절자가 없으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여 제대된 생명활동을 유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오염되고 과잉된 환경과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은 항상 호르몬의 고갈과 저항성이라는 아슬아슬한 위기를 노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호르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제가 멜라토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데는 그동안 멜라토닌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일반 식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 송가체와 체내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해가 지면 망막을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새벽 2시에서 3시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송가체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은 1차로 뇌 척수액을 통해 뇌로 퍼지고 2차로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요. 특히 멜라토닌은 기름과 잘 결합하는 친유성, 물에 잘 융합되는 친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체내 모든 장기와 세포의 벽을 통과하며 몸 전체에 빠르게 분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생체식의 호르몬이므로 파동성을 가지고 분비됩니다. 매 순간 같은 양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분비되는 양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연히 낮에는 몸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멜라토닌은 낮에는 시간당 500나노그램 정도밖에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밤이 되면 5배에서 6배로 그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낮에는 잘 분비되지 않던 멜라토닌이 밤이 되어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을 멜라토닌 피크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멜라토닌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생 멜라토닌이 이렇게 콸콸 샘솟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저녁이 되면 지나칠 정도로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그래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죠. 반면 노년층이 되면 잘 나오던 멜라토닌도 어느새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청년기에는 멜라토닌의 밤시간 분비량이 체내 3000나노그램에 이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최대 분비량이 점차 줄면서 조금씩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1세에서 65세의 멜라토닌 최고 분비량은 20에서 35세의 절반에 불과하고 65세 이상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85세 이상의 초고령에 이르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거의 멜라토닌 분비 피크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면의 질 저하와 노화, 각종 질병의 발생에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멜라토닌 피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멜라토닌의 두 가지 흥미로운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를 암과 만성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항산화 능력,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멜라토닌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알아볼까요?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보통 사료와 물을, 다른 그룹에는 매일 일정 양의 멜라토닌을 섞어 두 그룹의 쥐가 모두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제공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멜라토닌을 투여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멜라토닌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는 최대 5개월에 이르는데요. 이는 실험용 쥐 평균 수명의 20%에 이르는 시간으로 사람이라면 수명이 약 20년은 늘어난 수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 등뿐입니다. 산소는 생물에게 애정의 대상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포도당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 DNA나 단백질이 손상될 가능성도 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 없이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기에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물은 위험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이 산소를 기꺼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산소의 대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류의 생존과 함께 온 것이 바로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등과는 개념 자체를 달리하는데요. 일반적인 황산화제는 활성산소의 전자를 하나 줌으로써 활성산소를 중립화시키고 자신은 산화되어 황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황산화제 한 분자는 활성산소 한 분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황산화제는 다른 인자들의 도움을 받아 환원 반응을 거쳐야 황산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산화, 환원의 과정이 아닌 분자 재배의 과정으로 황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한 후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진 멜라토닌 중간 산물도 강력한 황산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한 분자는 지속적인 재배의 과정을 거치며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런 효과로 비타민 E의 10배, 비타민 C의 13배 강한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DNA 손상 방지 능력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E에 비해 60에서 70배나 강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멜라토닌의 독특한 항산화 시스템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따로 명명하게 됩니다.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멜라토닌의 항산화 연속 반응, 즉 손오공 같은 분신 항산화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가장 항산화력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그 노폐물이 남겠죠. 노폐물을 청소하는 신체 조직이 바로 림프인데요. 인체는 혈관처럼 림프관이 전신으로 뻗어 있어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그림을 보게 되면 림프관이 뇌에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쓰고 있는 만큼 활성산소 등의 노폐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일까요? 바로 멜라토닌이 포함된 뇌 척수액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뇌를 보호하는 뇌 척수액은 혈관에 따라 뇌 안으로 스며들어 노폐물들을 청소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수면 중에 대부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뇌의 청소 시스템을 걸림프 시스템이라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빨간색 혈관에 따라 형광 처리된 뇌 척수액이 뇌로 밀려 들어와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이 뇌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대사산물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20대부터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누적되어 신경세포 사이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들의 결합을 억제하고 끈적한 성질로 뭉친 거물과 같은 응직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젊은 나이부터 베타 아밀로이드는 차곡차곡 뇌에 쌓이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치매,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 수없이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식물성 멜라토닌 섭취가 수면과 항산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멜라토닌은 뇌를 셧다운시키는 수면제가 아니라 생체 시계를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멜라토닌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입니다. 침실은 오로지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방은 빛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게 암막 커튼을 치시고 10cm만 열어두십시오. 밤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되 아침 햇살을 받아야 생체 시계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녁에는 어두운 조명으로 생활하시고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TV를 보게 되면 각성됨으로 잠자기 전 30분부터는 핸드폰과 TV를 멀리 하시고 침실에 핸드폰은 가지고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어떠한 야식도 먹지 않아야 소화기관이 잠을 자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더불어 아침과 낮에 햇빛을 쬐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낮낮 밤밤을 지킬 때 멜라토닌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오늘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던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과 뇌 보호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행복입니다.